자, 우리가 계속 전 시간에 대해서 중소기업 인력 지원 특별법과 관련돼서 중소기업 인력법과 관련돼서 지금 자 우리가 5번과 관련돼서 우리 중소기업의 인력 유입을 위한 환경 조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대표적으로 그러면 환경 조성과 관련돼서 근로자의 창업 지원을 유지하자. 창업 지원 법 28조. 자, 그러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다음 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해당 직종과 관련된 분야에서 신기술을 기반한 창업을 하는 점. 여기 신기술이겠죠. 자, 자금을 지원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거 2015년에 우리가 출제가 될 거예요. 자, 중소기업의 같은 분야 및 직종의 생산 업무에 15년 이상 종사한 사람. 그럼 15년 이상 종사한 사람이네요. 자, 국가기술 자격법에 따라서 국가기술 자격을 취득하고 같은 분야의 중소기업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자, 숙련기술 장려법에 따라서 대한민국 명장으로서 선정 당시와 같은 분야의 중소기업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자, 3년 이상 종사한 자, 명장. 자, 숙련기술 장려법에 따라서 국내 기능 경기대 및 국제기능 올림픽대회 입상자로서 같은 분야의 중소기업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그러면 요번에서 자, 근로자의 창업 지원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요 자격 요건을 우리가 갖춰야 되고요. 특히 요 부분에 대해서 2015년에 출제됐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한다라는 것. 그래서 자, 그러면 근로자의 창업 지원 등 법 28조에 규정을 해놨습니다. 자, 우수 근로자에 대한 지원. 자, 그러면 29조와 관련돼서 정부는 중소기업, 협동조합 등 중소기업 관련 기관 단체의 추천을 받아야 되겠죠. 우수 근로자가 추천을 받아서 포상할 수 있겠죠. 같은 중소기업에 10년 이상 장기 근속한 사람으로서 업무 수행 능력이 우수한 근로자를 선발하여 국내 및 국외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그러면 자, 여기에 대해서 2016년에 우리가 출제되고요. 법 29조와 관련돼서 장기 근속한 사람이야. 몇 년? 네, 10년입니다. 자, 이안과 관련돼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사기를 복주두고 기술 및 기능 수준의 향상을 촉진하며 우선 기술 및 기능의 전수를 촉진하기 위해서 업종별, 그 다음에 분야별 전문 기술 인력 및 전문 기능 인력을 발굴하여 기술 또는 기능의 전수를 위한 교육 활동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는 것. 3학년이요. 정부 및 공공기관의 장은 이항에 따른 전문기술 인력 및 전문기능 인력에 대해서 공공시설 이용 시 우대하는 등의 우대 조치를 할 수 있다. 18년과 관련해서 공공시설 이용 시 우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참 여러가지 혜택이 있네요. 우수 근로자에 대해서 연수할 수 있고 필요한 경비를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공공이용 시 우대 조치를 할 수 있고 이항에 따른 전문기술 인력 및 전문기술 인력의 발굴 및 재원 방법에 관해서는 필요한 사항 대통령으로 정한다. 그러면 우수 근로자에 대한 지원과 관련돼서 법 29조와 관련돼서 우리가 한번 확인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읽으면 주세요. 29조와 관련돼서 한번 읽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 재직 지원. 법 30조. 자꾸 뭐예요? 이탈이 심하면 이 기술이 확보가 안 돼요. 노하우가 누령 숙련이 돼야 되는데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아마 정부는 중소기업에 5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주택법의 국민주택점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은 국민주택 등 대통령으로 제한 주택에 대통령으로 제한한 바에 따라서 우선하여 입주하게 할 수 있다. 이런 제도도 있다는 겁니다. 잘 우리가 봐요. 그러니까 우리 경영지도자는 어때? 이런 것을 모든 국민에게 혜택이 갈수록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5년 이상 근무한 자에게 우선하여 입주하게 할 수 있다는 이런 것도 법적이 있어요. 특히 몇 년 이상? 5년 이상. 동일한 중소기업에 근무한 경우 3년 이상 근무한 경우 자, 이란과 관련돼서 그래야 우리가 중소기업이 활성화되고 나름대로 촉진이 될 수 있는 세계적 방안으로서 참 좋은 방안이겠죠. 자, 4번과 관련돼서 금융 및 세제 지원. 역시 돈이야, 돈. 그래서 정부는 중소기업 인력 지원을 위한 작업을 원활히 공급하기 위해서 재정 지원,
진영 보증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실시할 수 있다. 자, 여기에 대해서는 대표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라고 단정을 내리지 않았어요. 정부는입니다. 정부는 중소기업 인력 자원을 위해서 조세특례제한법에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조세 관련 법률에 대응하는 바에 따라서 세제 지원도 할 수 있다. 그러면 중소기업 근로자의 전직 재직 기원과 관련돼서 우리가 있고요. 금융 및 세제 지원 등 우리 법 31조와 관련돼서 인력법 31조에 규정이 있다라는 건. 자, 가로는 뭡니까? 중소벤처기업부 창업 진흥기금에 사용하는 특례 규정이 있네요. 자, 32조, 33조, 35조에 규정을 했어요. 그러면 그러면 중소벤처기업 창업 및 정기금에 대한 시행에 대한 사용에 대한 특례에 대해서 우리 한번 몇 개 점검해 봅시다.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설치된 중소벤처기업부 창업 및 진흥기금을 관리하는 자는 이 법이 규정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정부는 이 법에 따른 인력 지원 사업을 할 때 중소기업 기본법에 따른 소기업 중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업을 우대한다. 자, 정부는 지금 능력 개발 사업을 할 때 소기업을 우대한다. 자, 소기업을 우대하네요. 정부는 근로자에게 합자금을 지원할 때 소기업 근로자를 우대한다. 그래서 이제 중소벤처기업부 창업 및 진흥기금에 사용하는 특례로서 2016년 요 4번과 관련돼서는 2017년과 2014년에 우리가 출제됐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혜택이 있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의 풀은 어떻게 출제되고 있느냐?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죠. 인재 육성 중소기업 지정의 유효기한을 지정을 받은 날로부터 5년으로 한다. 틀렸다는 걸 알 수 있죠. 몇 년이에요? 자, 3년이죠. 정부는 중소기업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인력구조 고도화 사업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그러면 정부가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자, 단체. 그래서 중소기업 관련 단체들 아니면 협동조합이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부분이 틀렸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중소기업 인력지원 종합계획을 관계 중앙기관의 의견을 들어서 그러면 3년마다 수립한다. 3년이 아니라 몇 년이라고 그랬어요? 자, 5년마다라고 그랬잖아. 5년. 자, 정부는 근로자에게 학자금을 지원할 때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기업 근로자를 구성한다. 그러면 이제 4번 많이 들어보셨죠? 4번이라는 거. 자, 4번, 5번에 문화생활 향상을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중소기업에 3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다.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3년이라고 그랬어? 5년이라고 그랬어? 5년. 자, 그렇다면 중소기업 인력법과 관련돼서 자, 출제되는 법이 어때요? 자, 자꾸 기출문제를 풀어본 이유는 뭘까요? 이런 걸 풀어볼수록 자신감을 얻을 수 있어. 아, 중소기업법. 중소기업과 관련돼서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자기가 잘 정리해서 나름대로 잘 숙지하면 된다라는 거네. 그러면 자꾸 연습을 하죠. 1번은 왜 틀렸어? 3년. 2번은 왜 틀렸어? 정부가 아니라 자, 중소기업 관련 단체들이 하는 거고. 5번은 왜 틀렸어? 5년마다 하는 거고. 5번은 왜 틀렸어요? 5년 이상 재직한. 그러니까 이게 자꾸 하다 보면 저절로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정답은 1번,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 및 핵심 인력 성과 보상 기금. 자,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 및 핵심 인력 성과 보상 기금을 설치해야 돼. 그래서 돈이 없으니까 나름의 기금을 설치함으로써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중소기업이라는 키워드가 들어갔으니까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죠. 자, 그러면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의 고용과 핵심 인력의 장기 재직 촉진 및 중소기업 인력 양성을 위해서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 핵심 인력 성과 보상 기금을 설치한다. 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한다는 거. 자, 그러면 성과 보상 기금에 대해서 조성은 뭐 하느냐? 성과 보상 기금은 다음 각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돈을 확보하기 위해서 자, 2019년에 우리가 출제가 됐고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기여금 부담하는 기여금이 있고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 및 핵심 인력인 아빠는 공제 납입금
자, 3호. 성과 보상 기금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차이점이 있네요. 차이점. 자, 성과 보상 기금의 국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자, 중소기업 거박회사의 출연금이 있고요. 출연금. 그러면, 자, 성과 보상 기금에 대해서 1호부터 5호 꼭 은혜 뭐 보는 것 같아요? 국유재산법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유, 기여금, 공제납의금, 차기금, 수익금, 출연금. 자, 이와 관련돼서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예산의 범위, 예산이 없다면 실행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성과 보상 기금을 출연할 수 있다. 이것도 출연하여야 하는 게 아니라 출연할 수 있다. 2019년에 우리가 출제됐고요. 그러면 성과 보상 기금의 조성 35조 3회 우리가 도입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2018년, 2019년에 우리가 출제가 됐다라는 거. 그러면 성과 보상 기금의 조성 다시 누가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기여금, 공제납의금, 차익금, 수익금, 재래금. 그러면 여기 정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다는 거. 자, 성과보상기금의 관리 및 운영 53조 4에 나와 있어요. 성과보상기금은 자, 중소기업 진행에 따라서 중소벤처, 자, 기업진흥공단이 관리한다는 거. 이거 조심해야 돼요. 이거. 자, 중소벤처 기업진흥공단이 관리한다는 거. 자, 조심해야 되고요. 자, 성과보상기금이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기금 운영회를 둔다. 자, 출수라는 거네요. 둘 수 있다 이러면 틀려. 자, 기금운영위원회. 자꾸 익숙해져야 돼. 기금운영위원회. 이렇게 익숙해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성과보상기금은 누가 관리 운영해요? 바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한다. 그러면 사망과 관련돼서 중소벤처기업부진흥공단은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영계획안을 작성하고 기금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운영위원회를 거쳐 회계연도 자 20일 전까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돼요. 무조건 보고해야 돼요. 자, 변경도 또한 간다는 거야. 변경에 대해서도 무조건 보고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자, 여기에 대해서 성과보상기금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해서 자, 이란과 관련돼서 누가 관리하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그러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는 자, 기업운영위원회를 거쳐 둔다는 겁니다. 회계연도 20일까지까지 그러면 보고해야 되고 변경도 반드시 보고해야 된다는 거. 자, 사항과 관련돼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성과보상기금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그 밖에 기금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성과보상기금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특히 자, 1항에 대해서 조심하라고. 성과보상기금은 자, 그러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자, 관리 운영에 대해서는 2분이라는 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한다라는 것. 자, 그러면 35조 4와 관련돼서 한번 답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성과보상금의 용도는 35조 5에 나와 있어요. 다음 각호의 사업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다. 자, 그럼 한번 보자. 자,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 핵심 인력에 대한 성과보상금 공제사업이죠.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 핵심 인력의 직무 역량 강화 및 전수를 위한 교육사업. 자,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 및 핵심 인력에 대한 복지사업, 성과보상기금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성과보상기금의 용도와 관련돼서는 2019년에 출제됐고 특히 여기의 특징은 뭐냐? 이걸 좀 포인트를 잡아서 청년 근로자. 그러면 청년 근로자 성과보상기금의 용도니까 성과보상기금의 의미는 요 용도에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래서 1호부터 4호까지 2019년에 우리가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이거 한번 35조 5와 관련돼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공제사업의 운영이에요. 35조 6과 관련돼서 자, 그러면 공제사업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공제사업을 하려면 공제규정을 제정하여 중소벤처기업분야의 온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승인 누가? 자, 중소벤처 누구에게?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자, 변경도 같고 아까 똑같은 원리죠. 1항의 공제 규정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계약 중도 해지 시, 자, 헌금검 처리, 회계 기준 및 책임, 준비금의 적립 비율 등 공제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된다. 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공제사업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회계로 관리해야 된다. 특별회계제죠. 그러면 공제사업의 운영, 법 35조 6과 관련돼서 누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누구에게?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뭐예요? 성인, 변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제사업의 운영, 우리 중소기업법 35조 6을 우리가 봤고요. 자, 보칙에 대해서 우리가 보죠. 보칙은 인력지원 점단 조직의 설치, 인력지원 점단 조직의 설치, 36조와 관련돼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중소기업에 대한 인력지원 시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중소기업 인력지원 업무를 하는 전담 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 자, 인력지원 전담 조직 설치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둘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설치할 수 있어요. 인력지원 전담 조직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준은 대통령이 정합니다. 자, 권한의 인등이죠. 법 38조와 관련돼서 법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또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권한 또는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소속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임하거나 중소기업 중앙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인력지원 전담 조직 등 중소기업 관련 기관 단체에 할 수 있다, 이탁할 수 있다. 이건 당연히 임이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탁. 여기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장, 중소기업 중앙회, 이탁. 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탁. 인력지원 전담 조직 등에 이탁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보칙과 관련돼서 인력지원 전담 조직의 설치 등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중소기업 인력지원법과 관련돼서 우리 보칙을 봤죠. 그러면 보칙과 관련돼서 우리가 몇 개 점검해 두고 되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중소기업과 관련돼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뭘까요? 바로 장애인과 관련돼서 어떻게 해야 될 건가. 그래서 제10장 장애인 기업 활동 촉진법이 있어. 그게 장애인 기업법이라는 겁니다. 장애인 기업 활동 촉진법과 관련돼서 장애인 기업법과 관련돼서 목차 이건 아주 간단하겠죠. 장애인 기업 활동에 관한 기본 계획 누가 수립하는가. 그러면 장애인과 관련돼서 실태 조사와 관련돼서 장애인 경제인 협회 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차와 관련돼서 우리가 잡았고요. 앞으로 장애자 이러면 안 돼. 장애인이라는 말을 써줘야 돼요. 장애인이라는 것은 자, 우리가 이제 우리 장애인이야. 장애가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 의미를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우리 중소기업 법령과 관련돼서 제10장 이제 마지막 단계에 왔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장애인 기업활동 촉진법 간단하게 약칭 장애인 기업법이에요. 자, 그러면 장애인 기업법과 관련돼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기업 활동에 관한 기본계획, 역시 기본계획, 목적이 나오겠죠. 이 법의 목적은 장애인의 창업과 기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촉진하여 장애인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경제적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도 언제든지 뭐가 될 수 있다. 장애인이 될 수 있다는 거, 그걸 인지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법의 목적은 장애인 창업과 기업 활동에 적극적으로 우리가 노력하는 것. 자, 그러면 용어의 정의와 관련돼서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자. 장애인.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록증을 발급받은 자. 국가유공자 예우 지원에 관한 따른 상위 등급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정을 받은 자. 자, 상위 등급 국가예우법에 대해서 15년에 출제가 될 거예요. 자, 장애인 기업 다음 각은 요건을 모두 요거 조심해야 돼요. 요거 자, 요거 모두 갖춰야 돼. 요걸 모두 갖춰야 장애인 기업이라는 거예요. 2015년에 출제가 될 거예요.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준, 상법에 한 회사로서 장애인이 그 회사 대표로서 등기되어 있는 회사,
장애인이 사업 등록을 한 사업자에 해당하는 기업, 해당 기업에 고용된 상시 근로자 총수 중 장애인 고용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으로서 대통령 정한 비율 100분의 30인 기업. 다만 중소기업법에 따른 소기업에 대해서 장애인 고용 비율을 정하지 아니한다라는 것. 저기에서 다만 요거 한번 잡아둬야 돼요. 요 부분에 대해서. 장애인 중소기업법에 따라서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면 장애인 기업과 관련돼서 요 기업과 이혼의 요건을 갖춰야 되고, 특히 100분의 30이라는 걸 기억해 두셔야 되고, 그러면 장애인 기업, 그래서 장애인 등급을 발급받은 자, 그 다음에 상위 등급의 어느 회사에 해당되는 자. 그러면 장애인 기업은 요 기업과 이혼을 모두 갖춰야 된다. 100분의 30이라는 거 적어놓고요. 자, 장애인 기업의 대표자와 임원으로서 그 기업의 최고 의사 결정에 참여하는 장애인을 장애경제인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장애인 기업과 관련돼서니까 장애인이 어떤 기준을 하고 있는가? 장애인 기업, 그래서 장애경제인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세 가지 용어 정의를 우리가 반드시 다시 한번 확보해 줄 필요가 있어요. 자, 국가 및 지원자치단체, 국가 및 뭐라고 살았자?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법 3조.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창업과 장애인의 기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 자금, 정보, 기술, 인력, 활로, 분야의 종합적인 지원 및 사업 활동의 기회가 우선입니다. 여기 우선이겠죠. 우선하여. 여기를 잘 봐봐요. 자, 우선하여. 기회가 우선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 우리 여성 기업과 관련돼서도 마찬가지죠. 자, 종합적인 지원 및 활동 기회가 우선하여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얘기. 자, 차별적 가능의 시정이라는 게 나와 있는데 법사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공공기관의 장애인 기업에 불합리한 차별적 가능이나 제도를 시행할 경우 자, 그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차별적 가능의 시정에 대해서는 누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이랑에 따른 시정을 요청받은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반드시 시정해줘야 돼요. 시정할 수 있다. 이러면 틀려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법 3조와 관련돼서. 자, 장애인 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 5조죠. 그러면 역시 자, 촉진한 기본계획은 예가한다. 그러면 이제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은 몇 년마다 하느냐? 그게 이제 나오겠죠. 기업활동 촉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애인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자, 누가 기본계획을 수립해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항에 대해서 기본계획은 다음 각구의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된다. 그랬으니까 반드시 포함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포함될 수 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그러면 1호부터 4호까지 우리가 반드시 포함이 돼야 돼. 첫 번째, 장애인 기술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 목표 및 추진사항, 장애인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 장애인 기업에 대한 자금, 정보, 기술, 인력, 활로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1호부터 3호까지 규정한 사항에 장애인 기업, 장애인 경제인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들. 그러면 기본계획은 요 1번부터 4번까지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되고요. 여기에 대해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는 것. 자, 3항과 관련돼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과 장애인 기업 지원에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해서 필요한 자료나 의견 등 제출을 요청할 수 있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 및 장애인 기업 지원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당연히 요청에 따라줘야 되겠죠. 그래서 장애인 기업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 그러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한다. 그러면 기본계획에 반드시 포함할 사유 1호부터 4호까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두시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보죠. 자, 장애인 기업 활동 촉진위원회의 설치, 자, 특별 촉진위원회가 있어야 돼. 그래야 우리 모든 사람들은 말을 들어요.
장애인 기업 활동 촉진위원회 설치 법 6조와 관련돼서 자 기본 계획 장애인 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주요 사항은 심의하기 위해서 중소벤처기업부에 장애인 기업 활동 촉진위원회를 둔다. 어디에다 줘요? 중소벤처기업부에 당연히 둬야 되겠죠. 1항에서는 자 부문 주요 사항과 위원회의 조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한다. 그리고 자 그러면 장애인 기업 활동 촉진위원회는 어디? 자, 중소벤처기업부에 둔다라는 거. 고용노동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당연히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장난을 칠 수 있겠죠. 그러면 장애인 기업 활동 촉진위원회 제6조와 관련돼서 어디에 둔다? 예, 중소벤처기업부에 장애인 기업 촉진 활동 촉진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라는 거. 6조와 관련돼서 규정을 해봤고요. 자, 그러면 장애인 기업 활동 촉진위원회의 구성은 뭐냐? 시행령 4조에 우리가 규정을 해놨어요. 자, 법률제 규정에서 장애인 기업 활동 촉진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인을 포함해서 포함입니다. 자,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합니다. 위원장은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되네요. 차관이 되고요. 위원은 다음 각부의 자로서 한다. 기획재정부, 법무부, 행정자치부, 직영안전부죠.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및 조달청이 근무하는 상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이 장애 지명하는 자. 위원은 다음 각부로 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각 인가. 자, 한국장애인경쟁협회 회장, 한국장애경제인협회 회장도 우리 위원이 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호와 관련돼서 중소기업 및 장애인 정책에 관한 학식가,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이촉한 자. 자, 그러면 이와 관련돼서 그러면 장애인 기업 활동 촉진법 가운데 위원장 포함해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그래서 우리 위원과 관련돼서 1호, 2호 다시 한번 확인해 두시면 되고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이촉하는 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부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심의 의결 기간이니까 차별적 간행의 시정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장애인의 창업 지원에 관한 사항, 자금 지원 우대에 관한 사항, 자, 경영 능력 향상 지원에 관한 사항, 장애인 기업조합 지원센터의 지원에 관한 사항. 그래서 자, 중소벤처기업 활동 촉진위원회와 관련돼서 심의 의결 사항은 1호부터 6호까지 한번 잡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임원 임기는 몇 년이다? 2년이고요. 자, 위원장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좀 숫자는 사항이죠. 자, 암기는 하지 마시고요. 몇 번 읽어보셔서 내용을 계속적으로 숙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행령 6조와 관련돼서 위원회의 운영입니다. 회의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차관이 바로 위원장이 되죠. 재적용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게 뭐 크게 똑같아요. 심의하고 의결하는 심의, 의결 정족수라고 생각하면 돼요. 의결 정족수. 자, 사망과 관련돼서 위원이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는 거하지 아니하다. 3번은 3원은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간사 12대. 간사는 중소벤처기업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자,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회 운영과 관련돼서 특히 이 항과 관련돼서 이것만 한번 적어보시면 돼요. 이항은 위원회의 제적용 과반수 출석과 출석량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게 대표적인 의결 정족수가 됩니다. 자, 위원회 운영과 관련돼서는 우리 시행령 6조에 나와 있습니다. 자, 실태조사네. 자, 법 7조와 관련돼서 실태조사. 자, 그러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장애인 기업의 활동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2년입니다. 2년마다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공포하여야 된다. 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몇 년마다? 2년. 자, 이와 관련돼서 그러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실태 조사를 한국장애인경제인협회나 장애인기업에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그러면 사망과 관련돼서는 똑같아요. 그래서 이거 잡아놓고 특히 자 실태 조사 관련돼서 제7조 실태 조사는 인원과 관련돼서 몇 년? 2년마다 한다는 거 이거 한번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